네, 오늘 화요일은 성동구 유창길 한의원의 유창길 원장님 모시는 날입니다. 원장님, 그럼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원장님과 함께 많이 진료하고 계시는 이 류마티스 질환과 턱관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턱관절 균형의학회에서 주최한 이 턱관절에 관한 2012년 신년 임상 강의 특강 세미나가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턱관절을 이용한 급성 만성 통증 치료법이라는 주제가 있었는데요. 차의과대학 통합의학대학원 후원으로 지난 1월 8일 또 1월 15일에 열렸다고 하는데, 원장님께서도 강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해주셨습니까? 네, 요번 신년 임상 특강이 2주 연속 일요일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턱관절을 이용한 류마티스 통증성 질환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네. 그동안 방송에서 쭉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어떤가요? 아무래도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제 미용적인 목적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이제 아프신 분들이 많죠. 네. 통증 때문에 오시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시다 보니까 이제 병원을 오시게 되는 건데, 턱관절을 이용해서 치료하면 진통제를 오래 복용하시거나 주사를 맞으시거나 수술을 해도 아픔이 낫지 않는 분들이 치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방의 의사 선생님들이나 한방의 한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치과 진료만 하시는 치과 선생님들까지도 턱관절 균형학회 특강 세미나에 많이 참석들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예. 아무래도 턱관절 치료에 대한 이 중요성이 의료계에서 점차 인식이 넓혀지는 것 같은데요. 예. 어떤가요? 턱관절 치료에 대한 인식이 한방, 양방, 치과계 쪽까지도 네.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가 이 방송에서 쭉 턱관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오다 보니까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신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턱관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제가 임상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방송을 보시고 턱관절 치료하고자 이제 내원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미 저에게 오시기 전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걸 많이 들으셔가지고 잘 알고 오시는 경우가, 턱관절에 대해서 이미 인식을 잘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턱관절에 대해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원장님, 그럼 오늘 말씀해 주실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사람의 몸은요, 좌우가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좌우가 대칭이 깨지면, 좌우에 불균형이 생기면 몸에 불편한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대칭이 깨지면서 불편한 증상이 나오다 보면은 결국에는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턱관절을 이용해서 몸의 좌우 불균형을 치료해주면 병이 치료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강의를 통해서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 인체 얼굴의 좌우 비대칭이라든지 아니면 어깨가 좀 다르다든지 말씀해 주신 경우가 좀 기억이 나거든요. 네. 네. 사람의 몸이 왜 좌우 대칭인 게 상당히 중요한 건가요? 네. 사람 몸에서 좌우 대칭이 일단 깨지게 되면은요,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좌측과 우측의 혈액순환의 차이가 납니다. 일단 좌우가 기울거나 균형이 깨지면. 두 번째 이유는 사람 몸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몸의 중심에서 좌우로 나뉘는데, 이 신경이 좌우가 한쪽이 눌리거나 신경이 압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편 증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원인입니다. 좌우가 틀어졌을 때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좌우의 혈액순환 차이, 두 번째는 좌우의 신경 통로의 차이. 이 두 가지 때문에 순환이 안 되고 신경이 막혀서 불편 증상이 나오는 겁니다. 네. 네, 그럼 머리와 얼굴 쪽에 비대칭이 나타난다면 증상으로는 어떤 게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사람 머리가 구형이죠. 똑바르게 돼 있어요.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게 좌우가 이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뼈를 보시면요, 좌우가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금이 이렇게 두개골이 이렇게 좌우로 나뉘는데요. 머리가 좌우가 짝짝이가 되면은 일단 좌우가 달라지니까 머리가 아파집니다. 두통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두개골이 좌우가 틀어지면은 기울어지니까 어지러워지죠. 그러니까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일단 나타난 겁니다. 왜? 머리가 좌우가 짝짝이가 되면은 머리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두통이나 어지럼증입니다. 여기 두개골을요, 집에서 또는 지금 들으시면서 방송 만져보시면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뒷부분에
외후두 윤기라고 뒷부분이 튀어나온 데가 있거든요. 여기를 좌우를 눌러보면요. 사람의 좌우가 여기가 똑같아야 되는데 외후두 윤기가 틀려요. 어떤 분들은 여기가 한쪽이 심하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분들일수록 두개골의 차이가 큰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지압을 해보면요. 한쪽만 유달리 아픕니다. 힘줄이 캥기면서 튕기지듯이 아프면서 한쪽만 튀어나와 있고 좌우의 두개골과 근육 인대가 다른 거예요. 이런 분들은 뇌의 혈액순환이 좌우가 차이가 나죠. 네. 그러면 두통, 편두통, 어지럼증 나타나는 거예요. 네. 두통 또 편두통 어지럼증을 가지신 청취자나 또 시청자 분들이라면 이 머리를 한번 좌우 비교해서 지금 만져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네요. 좌우 또 우측 좌측에 뇌 혈액 순환이 차이가 나면 고혈압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예, 그 고혈압은 머리 두개골 좌우 균형과 매우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혈압이 오른다 할 때 어르신들이 이렇게 뒷목을 이렇게 두들기는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화나거나 놀란 일이 있으면 고혈압이 오르고 혈압이 상승하는데 두개골이 비대칭이 되면은 이 뇌로 올라가는 뇌후두공, 머리가 공만하게 생겨 있지만은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 구멍은 신경 구멍은 500원짜리 정도 크기입니다. 별로 크질 않아요. 이게 기울어지면은 머리에 혈류순환이 장애가 오면서 혈압이 이제 오르게 되죠. 50대 여성분 한 분의 이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턱관절 치료를 받으러 50대 여성분이 2개월 전쯤에 오셨는데 이분이 고혈압이 있어요. 그리고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 특징적인 게 이 두피가 스펀지처럼 솜처럼 물렁물렁한 거예요. 손으로 눌러보면 머리가 푹 꺼지고 그게 다시 튀어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정상적인 머리는 두개골을 이렇게 눌렀을 때 딱딱해야 됩니다. 두개골은 딱딱해야 됩니다. 만졌을 때. 근데 이 어머님은 푹푹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스펀지 같은 건데 이분은 고혈압이 있고 머리가 푹푹 꺼지는 스펀지 같이 말랑말랑한 상태인데 머리가 맑지 않고 혈압이 있죠. 근데 턱관절을 치료해서 두개골 균형을 맞춰 드리니까 뇌로 혈액순환이 되면서 뇌로 통로가 뻥 뚫리니까 일단 고혈압약 안 드시고 계십니다. 지금 혈압이 정상으로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뇌가 스펀지같이 말랑말랑하던 두피가 딱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0~70% 딱딱해진 건데 이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 턱관절 치료하겠다 하니까 바깥 선생님께서는 좀 이해가 안 되셔가지고 두 번째 때 같이 오셨었는데 제가 좀 이해를 되게 이 방송에서 설명드린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치료 시작하셨는데 지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고혈압약을 안 드시니까요. 혈압이 내려가니까. 그리고 두피가 말랑말랑하게 딱딱해지니까 머리가 맑아지죠. 지금 열심히 다니십니다. 네. 예. 뭐 뇌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두피가 물렁물렁하고 부풀게 되나 보군요. 두피가 물렁물렁한 것도 딱딱하게 변하는 것이 턱관절 치료에 효과가 아닌가 싶은데 고혈압까지 내려간다니까 정말 신기하거든요. 예. 근데 또 다른 사례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요분도 2개월 전쯤에 어머님이랑 같이 치료를 시작하신 분인데 20대 남자분이에요. 이분은 머리에 탈모가 있어요. 20대인데 요즘에 젊은 층의 탈모가 대단히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화 사회에 되면서 20, 30대 층의 탈모가 아주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 앞머리 쪽이 탈모예요. 근데 이분이 탈모 때문에 턱관절 치료하러 오신 게 아니고 치과 치료한 다음에 턱의 관절이 안 좋아져서 턱이 아프고 좌우 비대칭이 생겨서 턱관절하고 교합 때문에 치료하러 오셨는데 제가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턱 좋아지게 하고 턱을 좋아지게 하니까 뇌의 균형이 수평을 맞고 그리고 뇌로 올라온 통로가 뻥 뚫리게 되니까 두피에 열이 내리는 겁니다. 턱의 균형을 잡아서 두개골의 균형을 잡아주니까 머리로 혈액순환 잘 되고 신경통로가 뚫리니까 머리에 있던 열이 내리죠. 그러면은 가뭄이 들어서 논바닥이 갈라진 것처럼 두피가 건조하던 게 물이 촉촉이 적셔지면서 벼 이삭이 나오듯이 새싹이 나오듯이 머리카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지금 2개월 치료 아직 안 됐는데도 앞머리가요 숱이 다 나셔가지고 탈모 치료하러 온 것도 아니고 네. 턱관절 치료하러 온 건데도 탈모까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인은 치료될 수 있는 이유는 턱의 균형을 잡아주니까 두피 쪽 열이 내려가서 탈모가 해결되는 겁니다. 네, 턱관절로 탈모까지 치료가 되는군요. 머리와 두피 쪽만으로도 이렇게 턱관절로 좋아질 수 있는 증상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 밖에 다른 증상 또 좋아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 오늘 두통, 어지럼증, 그다음에 고혈압, 탈모,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중고등학생 중에서 IQ는 좋은데 머리는 좋은데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턱관절이 틀어지고 척추가 틀어진 학생들이 많습니다. 자기 지능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항상 졸게 돼요. 공부하다 보면.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죠.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런 학생들은 턱관절과 척추가 안 좋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턱관절을 이용해서 척추와 뇌의 균형을 잡아주면은 뇌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똑같은 1시간을 공부해도 집중력이 좋고요. 덜 지칩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해지니까 체력이 좋아지니까 지구력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40, 50대 이상 분들 중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만성 피로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잠을 자도 피곤하다. 밤에 자는 동안에 뇌로 혈액 공급이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안 되는데 일을 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밤에 일을 꽉 안무신 분들이 있고 목을 비틀고 주무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턱관절과 경추, 척추를 치료해주면은 밤사이에 뇌로 산소 공급이 잘 돼서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멍하시다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머리가 멍한 거는 한방에서 현우는 중풍의 시초이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머리가 멍하고 맑지 않다 이런 분들은 몇 년 후에 중풍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맑지 않은 증상은 반드시 잘 치료해줘야 되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머리가 맑지 않은 증상도 턱관절 치료해주면 잘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병이 되는데요. 이 머리가 맑지 않고 두통, 편두통이 있다가 이 턱관절 뇌 증상이 진행이 되면은 이제 간질이라든지 사경증이라고 머리를 이렇게 흔드는 증상, 좌우로 채머리를 흔든다 그러죠. 머리를 좌우로 흔들거나 앞뒤로 흔드는 증상. 틱장애나 뚜렛장애, 그다음에 뇌 종양으로 수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뇌 종양 수술한 다음에 몸을 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대의학에서는 방법이 없지만은 턱관절 치료를 하면은 수술 후에도 뇌 종양을 제거한 후에도 조금 조리가 됩니다. 그리고 손의 위축증이나 요새 늘어나고 있는 파킨슨氏병, 그리고 중풍 또는 중풍과 유사한 질환들, 이렇게 현대학에서 치료가 안 되는 난치성 뇌의 신경계 질환도 턱관절을 이용해서 뇌를 조절해 주니까 좋아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턱관절 균형학회 사례에 많이 나와 있고요. 이런 저런 이제 여러 가지 불편 증상이 있었을 때 이 치료 저 치료 했을 때 낫지 않는다. 그런 때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반드시 생각을 해보고 구조적인 문제를 치료하려면 턱관절이 메인 치료 포인트다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턱관절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